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코소보 대 아이슬란드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유럽 네이션스 리그, B리그, C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인데 항상 코소보 말씀을 드리면서 FIFA 랭킹은 낮지만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 70등으로 이 코소보보다 FIFA 랭킹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4승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는데, 이 측면 공격수인 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그로바 선수가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 라시차 선수와 더불어서 코소보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제그로바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바뀌었는데 20살 공격수유 오스칼슨 선수가 새 주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라리가 소시에다드에서 활약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장에 선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체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이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8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픽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이고, 상대 전적은 아이슬란드가 최근에 코소보 상대로 2승을 거뒀지만 코소보가 유럽 무대에서 부각이 되기 전인 2017년 이전에 형성이 된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경기 불가리아 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 불가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은 불가리아가 82등, 아일랜드가 60등이기 때문에 FIFA 랭킹도 아일랜드가 근소하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리아의 단통 패배는 상당히 매력적인 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승부에 몰려있는 이유가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무려 5번의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고, 특히나 최근에 불가리아가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지만, 제가 불가리아의 패배로 가는 이유는 이 불가리아가 일리에프 감독 체제에서 12경기에서 6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홈 11경기에서 2승 5무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홈발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일랜드 역시 최근에 원정 8경기 중 6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확실히 그룹 B에 있었기 때문에 체급이 높은 상대를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이고, 잉글랜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스위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스즈모딕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됐지만, 아일랜드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수비 쪽 그리고 허리 쪽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골키퍼 켈러가 리버풀, 수비수 콜린스가 브렌트포드, 오브라이언이라는 수비수 역시 에버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맷 도어티 역시 울버햄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도 공격 쪽에서는 주로 하부리그 선수 자원들이 많지만 수비 쪽에서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자원들이 많고, 특히나 최전방에는 공격수 에반 퍼거슨 같이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를 고려하면 아일랜드가 좀 더 나은 실력과 조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꼭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를 추천드리고, 저처럼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투표율이 높은 무승부보다는 선수단 퀄리티가 더 좋은 아일랜드의 승리, 불가리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슬로바키아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네이션스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슬로베니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슬로베니아 승리 투표율이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 승리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매치인 것이 최근에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 맞대결인데다가 FIFA 랭킹 면에서 슬로바키아가 41등, 슬로베니아가 55등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얀 오블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문장이 버티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세슈코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서 믿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이 슬로베니아이고 슬로바키아 역시 수비 쪽에서 중앙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를 필두로 골키퍼 뉴캐슬의 두브라브카처럼 단단한 수비 자원들이 있고 중원 쪽에서는 나폴리의 축구도사 로보트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역시 상당한 조직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 구미가 당겼지만 현재 슬로베니아 승리 투표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슬로베니아의 승리 투표율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10번 경기 승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부터는 네이션스 리그 8강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빅매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대 스페인 경기인데 이 경기 네덜란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었던 측면 자원 둠프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상하게 스페인을 상대로 네덜란드가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스페인 상대로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천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스페인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라민 야말이라는 측면 공격수를 비롯해서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까지 이 스페인이 자랑하는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이 델라푸엔테 감독 부임 이후에 스페인이 무려 23승 3무 2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 자체가 스페인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스페인이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2차전 홈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1983년 2월 이후로 연장전 이후 승리를 제외하고 90분 내에 네덜란드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스페인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천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도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11번 경기 네덜란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프랑스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프랑스 상대로 크로아티아가 두 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로 은근히 강한 면모가 있었고 확실히 크로아티아도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2차전이 홈 경기 프랑스가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해서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지난 A매치 기간 때는 부상으로 합류가 되지 못했지만 이번 A매치 기간에는 다시 음바페 선수가 합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음바페를 필두로 해서 공격 쪽에서 훨씬 더 화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플레이메이커인 그리즈만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확실히 2선에서 만들어가는 창의성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특유의 홈발 최근에 프랑스 상대로 강했다는 점 프랑스가 이 그리즈만 선수의 은퇴 이후에 확실히 조금은 2선에서의 창의성이 무뎌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 외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 선수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우위는 프랑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번 경기 덴마크 대 포르투갈 경기인데 이 경기 덴마크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캘 수 있는 저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 토트넘 출신으로서 최근에 마르세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캡틴 호이비에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이번 시즌 벨기에 리그 안더레우트에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었던 돌베리라는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낙마가 된 덴마크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덴마크가 최근에 포르투갈 상대로는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결장이 딱히 없는 데다가 베테랑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소속팀에서 3경기 연속골, 5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고 맨유의 에이스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최근에 맨유에서 5경기 6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공격 자원들의 좋은 컨디션과 덴마크의 호이비에르 선수의 결장, 최근에 포르투갈의 상대전적 우위를 고려한다면 근소하게 포르투갈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 덴마크의 단독 패배로 가면서 덴마크 특유의 홈발과 포르투갈이 2차전 홈에서 치른다는 점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 이탈리아 대 독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도저히 승무패 어느 하나 찍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FIFA 랭킹 9등, 독일의 FIFA 랭킹 10등이기 때문에 FIFA 랭킹 비교는 의미가 없고 다만 상대 전적면에서는 이탈리아가 최근에 독일 상대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6경기 4무 2패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이 이 상대 전적에서의 최근에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장 자원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 레버쿠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플로리안 비르츠가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이 선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독일이고 아스날의 공격수 하베르츠까지 부상으로 미발탁이 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이 공격 쪽에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한번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 이탈리아 역시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측면 자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인테르의 디마르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탈리아 역시 측면 쪽에서 누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20회차에 들어온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 14경기 분석을 모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축구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분석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만의 조합픽, 이변픽도 한 두세 개, 세네 개 섞으셔서 나만의 조합픽으로 1등에 도전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